네, 이어서 요즘 이제 과실상계에 관련된 부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과실상계 기초적으로 어떻게 그 이론을 형성하느냐는 문제를 말씀을 쭉 드려왔다면, 오늘은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넣어가면서 이제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차대차 사고에서 이제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를 우선하면 되겠지만은, 신호가 없는 경우에서 과실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드리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거를 항목을 우리가 선택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같은 폭의 교차로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차량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기역자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 차는 좌측 차가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차는 우측 차가 되고, 나는 내 눈에서는 오른쪽으로 보이니까, 이럴 때 좌측 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차가 쉽게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도, 뉴스를 볼 때도 항상 자막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우측 상단에 포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우측 차를 쉽게 볼 수가 있고, 우측 차는 좌측을 쉽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과실에서 우측을 더 과실을 더 많이 이제 잡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폭의 교차로에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 다음에는 이제 그럼 폭이 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누가 선진입을 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따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 이제 일방 통행에서는 이제 보통 고위반환 차량이 이제 8대2, 정상차는 2, 그래서 80대 20 정도를 보통 이제 시작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로차하고 소로차, 대로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는 대로차에게 더 소로차보다 우선한다 하는 것을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직진차와 좌회전차의 사고, 이것도 이제 도표로 제가 몇 개 올려봤습니다. 이거 샘플로 그냥 대략 이렇게 구조가 돼서 굴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시야가 좋은 교차로, 그 다음에 좌측 차에 대해서는 이제 10% 가산을, 시야가 좋은 교차로, 나쁜 쪽보다는 이제 시야가 좋은 쪽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10% 가산을 할 수가 있다. 야간에 좌측 차에다가 5에서 야간인 부분을 가지고 5에서 10% 정도 가산을 할 수가 있고요. 대형차는 소형차에 비해서 한 5% 정도 가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저한 과실, 중요한 과실.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현저한 과실은 이제 그 말의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경찰 조서라든가 법원의 조서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이 차가 뭘 위반했다는 것을 조목조목 항목을 집어나가는데, 이럴 때 이런 정도 표현을 하면 이게 현저한 과실이고, 이런 정도 표현을 하면 중대한 과실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럴 때 이제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차에 대해서는 이제 10에서 20% 정도 가산을 하게 되겠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다음에 선진입, 기본 과실을 좀 줄여준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행, 불이행, 급좌회전, 이런 경우는 이제 과실을 이제 가산을 하게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